박상옥 사실은 저는 이런 분이 계신지도 몰랐거든요. 이름조차 생소한 이분이 대법관 후보 청문회 하나 두고 야당이 의원총회까지. 네.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지금 대법원의 대법관 한 사람이 공석입니다. 예. 그래서 그 후보자로 추천된 분이 바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전직 검사장이었고요. 예. 1월 21일, 그러니까 거의 석 달 전에 예. 임명 제청이, 2달 전에 임명 제청이 됐죠.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과거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1987년 사건인데요. 이것을 그 사실, 진실을 은폐하는데 가담했다. 이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줄곧 거부해 왔습니다. 예.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아니 근데 조 차장, 네.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 보죠. 그 사람이 박상옥 대법 후보자가 은폐했습니까? 박종철 고문치 사건을? 이 역사라는 건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부 다 들여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지 일부 몇몇 언론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진보라는 것은 역사를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수사 기록도 굉장히 방대한데요. 이 수사 기록을 과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는지 그 점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주인가요? 아마 제가 쾌도남마에서도 나와서 한번 네,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예.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금 서울지검에 당시에 수사팀이 있었습니다. 예. 부장까지 포함해서 4명이었습니다. 이 4명이 이 박종철 군의 그 고문치사 사건을 그 어떤 사실을 잘 규명했다. 이런 공개적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찬사를 받았죠. 예. 네, 그리고 또 이 수사팀 전원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 나오고 있는 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잘 됐네요. 검찰총장으로 영전을 했고요. 그리고 신창은 형사 2부장, 당시 그 부장검사였죠. 이분은 그 문민정부 시절 들어와서 헌법재판관으로 그 승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야가 함께 동일해서 했죠. 그때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이었던 평민당이 정말 수사 잘했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수사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검사가 바로 그 안상수 현 창원시장인데 바로 이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잘 규명해냈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고문치사 관련 수사를 한 검찰 수사팀에서 저 고참부터 쭉 칭찬도 많이 받고 잘 됐는데 그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막내가 이번에 대법관 후보자가 됐는데 세월이 지나서 너 수사 잘못했으니까 대법관 안 된다.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수사팀이 전원 다 잘 됐고요. 그리고 또 이 평민당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 때부터 이 수사가 굉장히 용기 있는 수사였다. 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수사팀 전원이 다 잘 됐습니다. 특히 이 박상옥 후보자의 경우에는 노무현 정권 때 이 검사에 꼬신 검사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당시에 그 아주 그릇된 아주 잘못된 행위가 있었더라면 검사장 안 시켰겠죠. 안 돼야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뭔가 검증해서 잘못됐다는 얘기겠죠. 오늘 그 결과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의원총회까지 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청문회를 할지 말지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의원총회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과거 10년 동안 그 정권을 운용해봤다는 그런 정당인가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능력이라든지 또 자질을 검증하는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방기하고 있고요. 설령 잘잘못이 있더라도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따지는 게 도리입니다. 그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죠. 오늘 저 의원총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네,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는 당연히 국회의 의무이기 때문에 의원총회 붙일 사안도 아니지만 의원총회 맺은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오늘 많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저도 지금 좀 답답한데요. 참 이상하네요. 이 반대를 하는 의견, 이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청문회는 국회의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원내대표가 설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런 과정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강경파 몇 분에게 끌려다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적으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열어서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밝히고요.
그것을 국민들한테 여론을 들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의총에서 묻는 거는 사드를 의총에서 묻는 거하고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환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온건한 분이신가 봐요, 평소에? 김영환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사선이지만 김대중 정부 때 장관을 지냈죠. 그리고 중도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의원총회에서도 전병헌 최고위원과 김동철 의원이 모두 다 청문회는 피할 수가 없다. 청문회는 해야 된다. 청문회를 하지 않는 거는 납득을 시킬 수가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전병헌 최고위원과 김동철 의원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정부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중도파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럼 중간에서 중립적으로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야당 내에서도 그런 분들까지 청문회해야 된다. 이 사람 크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도 강경파가 안 와서 미루겠다. 그럼 강경파 누굽니까? 네. 누가 있어야지 하는 겁니까, 이게? 네, 저도 참 이 우윤근 원내대표 사람은 참 좋으신 분인데요. 네. 네,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해야 될 거를 하지 말자고 반대하는 분들은 쫓아다니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라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리더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윤근 원내대표가 굉장히 잃은 것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조 차장께서 당시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가 여주지청으로 발령이 난 다음에도 이 사건을 들여다봤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팀이 다시 합류하자마자 그 고문한 경찰들 구속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관 후보자로서 자질로서 문제가 없는 건데 그 내용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동아일보 사회부에서도 잘 취재를 해서 그 단독 기사로 오늘 지면에 다뤘습니다. 네, 저도 어제 그 보도가 나가게 된 취재원을 어젯밤에 함께 만나봤는데요. 조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픽 같은 게 없어서 좀 시청자분들이 좀 그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조금. 그 취재원이라는 분은 당시 상황을 매우 잘 아는 분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검찰의 그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분이고 또 옆에서 계속 이 상황을 지켜본 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재구성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찰의 수사는 1차 수사와 2차 수사로 나뉩니다. 네, 이 불행했던 이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바로 경찰이 이 고문에 가담한 경찰은 2명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명만 구속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 검찰이 판단했고 또 검찰은 1차 수사가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있었는데 여기서 바로 부검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경찰에서는 은밀히 하루빨리 화장을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하지만 그러니까 검찰은 받아들이질 않았죠. 경찰이 은밀히 화장을 하고 그러니까 덮으려고 하는데 검찰이 1차 수사에서 고문이 있었네. 시신을 보존해라 해서 1차 수사로 밝혀냈는데 가담자가 고문 경찰이 2명 정도밖에 안 밝혀졌습니다. 네. 그 다음 상황에서. 그래서 이 1차 수사는 몹시 짧았지만 그 어떤 그 2명, 지목된 2명이죠. 그러니까 고문치사에는 2명만 가담을 했다는 경찰 수사를 토대로 이 2명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만 이분들이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2명만 있는 줄 알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1차 수사를 끝내는데 이 1차 수사 기록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팀이 추가 수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런 증언도 다 있습니다. 박상욱이 속한 검찰 수사팀이 추가 수사를 요청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박상욱 후보자나 그 당시 수사팀이 공범을 은폐하려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정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1차 수사 이후에 그 구속했던 경찰관 조모 씨로부터 공범 3명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나 이 당시에 국가안전기획부의 방해가 워낙에 거세서 당장 수사를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 당시에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상수 전 검사도 회고록에 아픈 부분을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정원, 지금 국정원 과거에 안기부 방해로 못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해 5월 18일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추가 공범이 3명이 더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네, 이 1차 수사가 끝나고 나서 박상욱 후보자는 여주지청으로 발령을 나게 되는데요. 당시에 정부영 서울지검장이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여주지청에 가더라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니 계속해서 수사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수사팀과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의 공통적인 전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예,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추가 공범을 확보했다. 3명이다. 이렇게 하자마자 박상호 후보자가 이틀 뒤에 고문경찰관 수사공범 3명을 추가 구속합니다. 예,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2차 수사 때 지금 조 차장 얘기를 들어보면 2차 수사까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고 합류하자마자 바로 3명을 고문경찰관을 추가로 구속을 했는데 2차 수사 때 축소 은폐를 가담한 게 아니냐 아니면 방치한 게 아니냐 책임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초반부터 계속 역사는 긴 호흡으로 전부 다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진보라는 것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보는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서울지검의 그 창고에는 이 당시 1987년의 모든 기록이 다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민주화를 결정지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네요. 예. 이 1차 수사만 1200여 쪽이고요. 2차 수사 기록이 380여 쪽입니다. 여기에 재판 기록까지 제가 더해보니까 6200쪽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당과 일부 언론이 입수했다고 하는 기록의 분량은 1000쪽 정도입니다. 제대로 다 보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보고 예. 싶은 것만 봤다. 자, 안상수 전 검사도 이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의견 개진을 했지만 당시에 안기부의 집요한 공작으로 인해서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만 볼 것인가? 아니면 1차 수사 때 그 난관을 무릅쓰고 이 수사팀이 부검을 해서 고문치사라는 어떤 진실을 밝혀내고 그리고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다른 쪽에 발령이 나서도 계속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때가 되기를 어느 정도 기다렸다. 여기까지 볼 것인가?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야당도 진실을 보면 청문회를 곧 할 것 같은데.